2차전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주에도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닥 탈출 신호가 나오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모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조선주는 과거 20년 전처럼 슈퍼사이클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을까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최근 미중 간의 갈등 움직임에 따라 국내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닥 탈출 신호가 나오면서 과거 20년 전의 슈퍼사이클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앞으로 조선주를 과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 오던 미중 무역 전쟁이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작년에는 미국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며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산업 내에서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조선업종의 미국 IRA 법안과 같은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2일 미국 철강 노조를 포함한 주요 노조들이 미국 조선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 청원서에는 중국이 워낙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하면서 조선 해운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미 철강 노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의 조선업 및 해운 물류 분야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들의 가장 큰 논점은 2015년 이후로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이 이 조선 해운 업종에서의 저가 물량 수주 공세를 마구마구 펼쳐 시장 점유율을 높여 1위로 치고 올라갔고 그로 인해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조선업종은 과거에 굉장히 큰 명성을 가졌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그 지위가 크게 추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975년 당시 미국 조선업은 세계 생산 능력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상선의 1% 미만을 생산하는 세계 19위로 떨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연간 미국 생산량의 약 3배 이상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5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미국의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걸까요? 이거는 과거 1920년도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 미국은 해안의 선박 사용을 제한하며 자국 조선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존스 액트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모든 여객선과 화물선은 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어야 하고 이 소유권 역시 미국인에게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제정안에 따라 미국 내 조선소들은 글로벌 조선소들과 경쟁 없이 거의 독점적인 건조를 해오면서 특별한 캐파 확장 없이도 비용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조선업계 내의 생산 능력 1위를 굳건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점점 설비가 노후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납기는 지연되고 건조 비용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자유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조선업계의 흐름이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조선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던 미국의 조선업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노후화된 설비 때문에 어려운 국면으로 처해져 가던 조선업이 정부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점점점 쇠퇴하게 된 거죠. 반대로 중국은 2000년도대 초반 WTO에 가입하면서 스스로 나는 세계 공장을 할 거야. 우리가 값싼 인력, 값싼 인프라로 싸게 다 만들어줄게. 우리한테 요청해. 그렇게 다양한 업종 내에 세계 공장을 자처하게 되는 중국이 조선업 또한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의 정부는 선박 금융에 전폭적으로 지원까지 해주게 됩니다.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저가 수주 경쟁으로 우위를 잡은 중국은 현재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조선 해운업종은 과거 5,000년이 넘는 세계 경제 속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수출 수입을 하게 되는 이 무역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그 상품을 이동시키는 가장 큰 수단으로 해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에게는 이 해운, 선박, 전체적인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를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압도적인 1위지만 미국은 반대로 세계 19위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손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 역시도 실질적인 무력 전쟁을 아예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방산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해군의 국방력을 위해서라도 이 조선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장기간에 걸친 미국 조선업의 쇠퇴가 미국 해군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2000년대 이후로 발빠르게 성장을 시켜왔던 이 능력을 바탕으로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찍어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해군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 역시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중국의 함정 보유척 수는 이미 2015년부터 미국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도 방위적으로도 이 조선 해운업에 대한 위기감을 직시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핵심 지지층인 노조 측의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며 청원서를 엄밀히 검토할 것을 밝혔죠. 근데 왜 이런 이슈 때문에 한국의 조선주의 주가가 올랐느냐?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수입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 조선사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조선사 인도량을 봤을 때 중국 조선사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요. 그 밑에 우리나라가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조선사가 약 15%, 그리고 미국 조선사가 한 0.1% 정도 차지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점유율 격차가 굉장히 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탈세계화 상황 속에 최대한 중국을 압박하며 언제라도 중국과 맞부딪힐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조선 해운업을 중국이 꽉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뿐만 아니라 방산 측면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 조선소로의 발주를 아예 중단을 시키거나 미국 조선사의 건조량을 단기간 큰 폭으로 확대시키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렇다 보니 중국은 중국대로 어느 정도는 압박을 가하면서 이 중국의 조선업과 미국의 조선업을 어느 정도 대체할 만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은 이 방산으로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안이 될 만한 국가는 미국 쪽의 우방국이면 더 좋겠죠. 근데 아까 전체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1위가 중국,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조선업을 압박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한국, 일본, 조선 쪽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 이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기대하며 한국 조선업의 주가가 최근 좋은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최근 1년간 일본 조선사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무라 조선소는 최근 1년간 6배가량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 20년 전 슈퍼사이클 당시 시가총액 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선박 엔진 제작업체인 미쓰이 ENS도 최근 들어 약 4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조선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선업황이 좋아짐에 따라 수주한 일감이 기복 없이 좋은 실적으로 계속 연결됐었기 때문이거든요. 즉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면서도 탄탄한 실적이 밑바탕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사가 일본 조선사에 비해서 양과 질 모두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사의 주가 역시
일본처럼 그렇게 좋은 흐름을 계속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조선 업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 3가지가 모두 긍정적이거든요. 첫째, 신조선가와 수주잔고. 수주잔고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도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조선사에게 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줄이 쫙 서 있다는 것이고, 그 줄을 토대로 지금 배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팔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인데 살려고 하는 고객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국내 대형 조선사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너무나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 역시도 좋습니다. 최근 또 80불을 돌파하면서 조선 해운 업황이 좋을 수 있는 판이 깔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방산업인 해운 운임 역시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BDI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조선 업황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이어주고 있는데 그 좋은 수출의 흐름을 가장 크게 주도하는 세계 업종이 바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국내 조선 업종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만 한다면 이는 가뜩이나 탄탄한 국내 조선 업계에는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참고로 저희 채널에서 작년부터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가장 강조했던 포인트가 선박도 전기차처럼 친환경과 탈세계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포인트였습니다. 그 중에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기구에서 탄소 배출을 절감시키기 위해 선박에도 환경 규제를 가한다라는 방향성을 얘기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올해, 내년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노후화 선박이 많은 상황 속에 대다수의 해운사들은 수많은 선박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국제회사기구에서 이를 환경적으로 더 규제하는 방향성을 발표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선박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선박을 발주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건 친환경 선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건 우리나라고요. 여기에 더해 탈세계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러시아에게 수입해오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의 LNG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또 이를 계속해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박들이 필요하더라. 대표적으로 LNG 운반선인 거죠. 근데 이 LNG 운반선을 중국 쪽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미국의 제재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미국의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요 역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이번 이슈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 쪽으로의 선박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기 시작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선박들이 더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이 방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조선업에 대한 기반이 부족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방산 때문이라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선업의 의존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최근에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해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회장과 HD현대그룹 부회장을 미국으로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 두 수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만남을 통해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가 건조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한국 조선사들은 정말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조선업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같이 공부하다시피 지금은 4, 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화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시대에는 특히나 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게 됩니다. 바로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변화에 잘 올라탄다면 그러면서 승자가 된다면 어마무시한 부를 거머쥐게 될 테고 반대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밀려나며 큰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으로서는 이러한 큰 대격변 속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아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하며 투자 기회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 속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위치를 공고히 하며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더 고민하며 쟁취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2차전지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미중 간의 분쟁에 따른 수혜를 입으며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듯이 앞으로는 한국의 조선업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지위를 견고히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또 하나 될 수 있길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국내 조선 3사가 다 고루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 그를 포함한 HD 한국조선해양이 있겠고 그 다음 하나오션, 그 다음 삼성중공업이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도 좀 더 친환경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더 방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록히드 마틴을 꿈꾸며 육해공을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조선업을 잘 보시면 과거 20년 전 때 슈퍼사이클이 나왔었던 흐름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아직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실적, 인력 부족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해소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조선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더 집중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부디 이 대격변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그 기회에 집중하여 여러분들이 다들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